안녕하세요. FX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외환의 정의 및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대 중세사회의 외환거래와 근대 외환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은 외국환 은행, 무역업자, 일반 거래업자, 환중개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외환거래는 크게 나누어 대고객거래와 은행 간 거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뜻으로 해석하여 외국환 은행 간의 외국환 거래가 행하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후자에는 외국환 은행, 중앙은행과 환중개업자로 그 당사자가 국한되나 전자의 경우 그 외에도 수출입업자를 비롯한 운수, 보험, 창고업자 등과 이민자, 여행자 및 투기업자까지도 포함됩니다. 고대사회의 외환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사회의 외환거래의 시초는 약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화폐와 바닐로니아 화폐의 교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사회가 로마 제국으로 통일된 이후에는 로마의 금화 및 은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여 지중해 지방 및 중동에서 화폐가 거래되었습니다. 고조선시대 팔주법의 내용 중 도둑질 한 자는 50냥을 변상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화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나라와의 교역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고조선시대 역시 외환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세에는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여러 나라가 생김에 따라 각국 화폐가 생기고 이들 국가 사이를 왕래하는 상인들에 의해 외환이 거래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주요 통화는 영국과 프랑스의 화폐였습니다. 근대 외환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본위 제도는 돈의 가치를 금의 일정 질량과 동일시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1816년 영국의 1파운드는 금으로 약 8g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제1차 브레턴 우드 체제는 2차 세계대전 말기 44개국의 대표가 미국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금본위의 폐기 환율제를 택하였습니다. 1온스의 금을 35달러의 가치로 고정하고 다른 통화들은 달러 대비 1% 범위의 변동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쇼크로 인해 붕괴되었습니다. 제2차 브레튼우드 체제는 강한 달러와 약한 아시아 통화를 기본 골격으로 유지한 환율 제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당시 구소련의 지원에 의해 아시아의 공산주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져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플라자 협의는 미국 달러의 약세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4개국의 재무장관이 1985년 9월 23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 협의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일본의 엔화가 주요 타겟이었습니다. 역 플라자 협의는 1995년에 행해졌습니다. 달러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상적자가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자본 수지의 흑자를 통해 경상적자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채택하여 역 플라자 협의를 1995년 4월 7일 체결되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는 강한 달러와 약한 아시아 통화 간의 구조를 재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경상적자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후 경과는 2002년 2월 이후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었고 그 원인으로는 유로화의 급부상, 미국의 초저금리 추세,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입니다. 미국의 경상각자를 해결하기 위한 플라자 합의에 대한 논의가 이렇습니다. 다만 타겟은 일본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